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성장 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편성은 세개 분야 사업에 168억 원이었으며 추가 경정액 52억 원이 증액된 221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억 원, 도비 21억 원, 군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추가 경정액은 홍천 신바이오 산업 추진에 따른 기정 예산액을 재투자 예산액으로 재구분 편성하였으며 홍천 용문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철도 연계 방안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와 홍보비,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시설비 부족 증액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세출액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적 확정 측량 용역비 5천만 원, 하단부 행복주택 건립 지방소멸기금 재투자액 군비 10억 8천만 원, 192쪽 상단부 첨단 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 위탁사업비 15억 원 변동 없이 재투자 예산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홍천광역철도 예타 통과에 따른 철도 연계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시군구 지역연구산업육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군비 부담액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끝부분 193쪽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시설비 부족액 사업비 7억 5천만 원과 감리비 22억 5천만 원 중 3억 7천만 원을 재투자 예산 편성액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액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미래성장 추진단은 설립된 세출 예산액은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가지고 홍천군 핵심 사업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과 미래지향적 가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액 편성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가학제 클러스터 사업 전반적인 거 다 잘 진행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저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비즈니스센터 사업비가 다소 조금 확보하는데 조금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이게 총 사업비가 한 65억 되잖아요. 65억 맞습니다. 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 사업비 27억은 어떤 사업 예산이죠? 요거는 저 지역 지방소멸기금으로 돼 있고요.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고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실시 설계까지 다 완료되어 있고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행안부에 네. 3월 31일까지 아마 중투 심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한 4월경에 완료 통보가 되면은 아마 그거는 저희가 계약 의뢰해서 그 착공될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7억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그러면 실시 설계 2월된 금액이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요. 그것까지 합하면은 그 공사비 설계된 금액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됐어요. 예. 이게 보면 65억 중에서 지방소멸기금 광역이 36억, 기초가 20억, 군비가 9억이었었잖아요 당초에. 예.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7년까지 이게 이제 27년 완공 계획이잖아요. 계획은 그렇지만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늦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럼 65억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됐다.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 예.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에 있고 그 도의 타당성 검토 용역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투자심사 중앙수사심사요. 행안부에 예. 예. 올라가 있습니다. 중투 심의에 대한 문제는 없죠. 당초에 조건부로 이 사업이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행안부 심사가 좀 늦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초에 그 모든 그 승인이 날 때 이제 비즈니스 센터하고 종합지원하고 행복주택에 총 사업비가 이제 500억 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최종 설계가 나면은 그 금액을 재확인 받으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투 심사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게 항체 비즈니스 센터 아까 뭐 단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항체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규모도 그게 좀 커요. 5층이고 그 안에 이제 뭐 저희가 34년도까지는 한 63개의 기업을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연구 시설 등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우리 군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금 국가정책 클러스터 사업의 모든 사업비에 다 전액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경제진흥과의 뭐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예, 그건 뭐 이런 데하고 다 지방소멸기금 복합적으로 지금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보다 한 10억이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저 종합지원센터하고 똑같이 지금 다 같이요? 완료가 됐습니다. 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투자 심사 대상입니다. 요거. 대상이죠. 예, 예. 요것도 심사를 같이 받을 계획이신 예, 예. 거잖아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같이 받아요, 그럼 이거를? 예, 예. 별도로 받는 게 예, 아니라? 예. 이 사업비도 전체 금액이 한 80억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까 말씀했지만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하고요. 예. 당초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BF 인증이라든가 뭐 경제성 평가도 또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설계가 다소 지연되면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단장님 언제쯤 이게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세요? 저희는 최종 목표는 28년 아마 상반기면은 다 완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계획은 27년도지만 저희가 설계하고 요게 지금 한 6개월에서 10개월 늦었기 때문에 예. 28년 상반기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가 사실 좀 늦어져서 공사가 아주 착공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적극적으로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홍천정부 광역철도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사업비 분담, 예. 운영비 절감 방안,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20일 날 이제 어렵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서 일타가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8년에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든가 이때부터 저희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홍천의 미래 발전적인 역사 개발을 하고 그거와 연계된 그 홍천군의 관광 자원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사권만이 아니라 홍천군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발전 계획인데요. 주로 먼저 저희가 그 이 용역은 한 번에 다 완료가 되질 않고 아마 3차례 정도 올해 하는 거는 가장 최초의 기본적인 구상 단계를 하고요. 그게 나오면은 중앙 정부의 용역 진행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거기에 맞는 그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그 개발 계획에 대한 그 실시 계획을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저희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 부처의 그런 진행 속도와 맞춰서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기초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용역의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 지역 그 홍천용문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그 전에 한두 번 했었잖아요. 지금 기감실에서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토로 해서 주된 안은 이제 철도와 연계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조금 더 접근성을 그런 접근해서 지금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지금 하는 계획 수립입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그 수도권 배후 도시와 관련돼서 그 정책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과 발굴을 통해서 정책성에 대한 점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용역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예, 예. 그다음 수도권 배후 도시를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에 대한 것도 용역을 실시한 게 있었고.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예타가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역사와 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이고 지역 발전에 효과가 좋은지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보면은 평가 자체로도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라든지 어떤 연계는 그 국토부의 그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이제 아마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되거든요. 그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그 노선을 선정한다든지 요구를 할 경우에는 향후에 오차만 계획이 춘원간에 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좀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그런 위치라든지 그거에 따른 연계 방안은 국토부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반드시 저희 군에서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향 쪽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올해 한 7월경에 발주해서 한 1년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국토부도 기본 계획을 한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이게 국토부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걔네가 그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그 이제 노선의 타당성이라든가 용문역에서부터 예. 오는 거에 대한 홍천까지의 뭐 여러 가지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양덕원과 홍천역에서의 그런 연계 방안은
그 노선 개략적인 나오는 노선에 따라서 조금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린 말씀은 뭐냐면 국토부가 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에 대한 것은 역사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잖아요. 역사 위치에 대한 결정하는 것은. 권한이기보다는 그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건의하고 하는 거지. 그렇죠. 권한은 권한을 예, 건의를 하죠. 예, 예. 예. 그 단계는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 개최하면서 최종 심사하면서 그 안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국토부에서요? 예, 예. 그건 KDI에서 다 용역을 해서 개략적인 그 위치라든지 노선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기는 부적합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용역을 이제 타당성 용역을 이제 상반기에 발주를 하면 거기 이제 그 부수적으로 연계되거나 저희의 컨셉 방향을 좀 넣어달라거나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또 해야 할 일은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그 자료를 주면은 국토부도 그걸 기초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도와 관련돼서 지역 발전 뭐 용역은 수차례 제가 느끼기에도 각 실과에서도 여러 용역을 했던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거 이제 와서 또 뭐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좀 상황이 다르고요. 그 이제 외타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그 외타 통과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확한 그 좀 정확도가 그러면 좀 예, 떨어지죠. 단장님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용역 업체를 이제 선정해서 용역을 할 텐데 용역 업체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역사와 노선을 모를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용역 업체는 A라는 곳에 대해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중장기 뭐 산업 단지고 여러 단지를 조성하고 뭐 역사에 대한 확장성 이쪽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 국토부는 B라는 구역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용역을 이제 계약을 착공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의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뒤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협업 과업 지시서에 국토부의 그런 정보라든지 취득을 해서 용역 이제 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용역 수행자는 반드시 이제 보안 책임 각서를 쓰기 때문에 기밀도 반드시 준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사업비 분담과 예, 운영비 절감 방안 용역 예. 요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래요? 그 사업비 분담 방안은 저희가 이제 한 3,300억 정도가 경기도 강원도 양평 홍천이 부담을 해서 적게는 890억에서 약 1,000억 정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토부에서의 분담은 자기 구간에서의 설계 나온 금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외타 통과를 요구도 하고 했을 때는 사실 아시겠지만 경기도나 양평 같은 경우는 조금은 관심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분담에 관한 그 법률에도 보면 지자체 장관에 합의를 해서 분담 요율을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용역도 공식적인 그런 기관이나 그 양평하고 같이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분담금 방식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향후에도 공사가 다 완공이 돼도 또 운영비 관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자체 간에 그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비를 세우면서 합리적인 그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분담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게끔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야, 그러면 홍천용문 철도가 예타가 통과된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홍천용문 철도가 전체 구간은 몇 킬로고? 지금 저 홍천 용문 광역철도 총 거리는 32.7km고요. 사업비는 1조 995억 원이고 이중 국비가 70%고 지자체가 30%. 그래서 지자체가 3,300억 정도가 이렇게 부담하고요.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 간의 부담액은 실제 이제 국토부에서 설계 나온 그 지자체 구역 내에서의 금액을 그렇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용문역에서 양평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용문역에서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 이렇게 둬야 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죠? 그건? 지금 양평이나 그쪽에서도 용문산역으로는 안 가는 걸로 예. 좀 어느 정도가 돼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최종분과위원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견을 물어봤는데 그 경기도나 양평군에서도 특별한 그 이의를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용문산역은 가는 거는 사실상 좀 백지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아마 단월면역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 또한 그 중간 그 역이 너무 가차우면 속도 저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아마 지금 당초 계획대로 용문산, 남면, 홍천역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용문역 그다음에 용문역 거기 시작점이고요. 예. 예. 그리고요. 청운, 청운, 남면. 양덕원역, 홍천. 예. 그러면 그 노선 길이도 더 줄어들었겠네요. 지금 30.7km가 아니라 노선 길 아니 당초부터 계속 당초부터 32.7km. 그거 했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자체 간 분담금이 한 3,300억이 되는데 이게 경기도와 강원도, 양평군과 홍천군 또 이렇게 도비 그다음에 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분담을 기본적으로 해요? 50대 50입니다. 그러면 3,300억 중에서 1,650억 정도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650억은 홍천군과 양평군이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경기도 용문에서 우리 남면 경계까지 실시 설계 금액이 뭐 얼마 나오면은 그거는 양평군하고 경기도의 몫이고요. 거기서 부담하는 것도 경기도하고 양평이 5대 5로 내는 거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용역을 준다고 하면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지자체 간 그다음에 광역 시도 간의 그 조정에 대한 문제를 용역업체가 이것을 중재를 하고자 한 건가요? 중재가 아니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하고 양평하고 이런데 이제 설득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분명히 이제 용역사 그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경기도하고 양평 분들의 그런 의견 참여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평군도 이거 관련돼 분담금과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하겠네요. 운영비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양평을 방문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쪽에서 따로따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평하고 우리 공동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놓고 이 근거로 해서 양평도 세워놓으면 합해서 추진하는 방법 쪽으로 좀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분담금이나 운영비에 대한 게 특히 이제 운영비는 추후에 대한 발생된 문제지만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사기간은 계속적으로 지연됩니다. 뭐 언제까지 지연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중재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담 방식과 운영비에 대한 그런 좀 투명한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을 하려면 지금 이 양 지자체 간의 행정 처리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그 국토부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노선이나 역사가 결정이 돼야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분담금에 대한 서로 납부하겠다는 어떤 협약을 그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라든지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초안은 구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용역을 해서 분담금 방식을 합의 도출을 빨리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단장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쉽고 빨리 추진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거든요. 이게 예. 아무튼 뭐 단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걱정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기에 착공이 돼서 홍천 국민들이 철도를 타고 좀 빨리 서울 수도권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덕 의원입니다. 저도 그 철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홍보비가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겁니까? 홍보 요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중앙 언론 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네. 그 이제 뭐 신문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거예요? 이제 그 조기 착공할 홍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홍보물을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미나나 이런 그 포럼을 좀 개최를 해서 그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내고 향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나 이런 행사를 개최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도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한 그 용역 결과물에 담아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 중앙부처에도 어필도 하고 홍보를 해야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 철도를 활용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용역비 그 네. 5억 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제 철도 이제 역사 위치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 홍천시까지 교통이나 뭐 이런 걸 좀 재배치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는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예. 그러면 역사 위치가 시내 근접하는 게 나을지 시내에 근접하는 좀 떨어지는 게 나을지도 이런 용역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철도 역사 개통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매 상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지금 형국인데 그 뒤에 철도로 인해서 붕괴될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대책도 저는 같이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지금 의원님이 조금 네.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그 조금 계획 노선은 다 나와 있는데 네. 우리 홍천은 시가지하고 최근접으로 끌고 오느냐 네. 아니면 국토부의 어느 일정 수준에 있는 위치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근접거리로 하는 것이 홍천에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만 시내로 여기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지만 춘원 간의 그 오차만 계획도 분명히 또 개통이 되면 연결이 될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시내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이나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게 트램 노선을 한 1, 2km 연결을 해서 그런 쪽으로 바로 하차를 하면 바로 트램을 타고 시가지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 트램 노선 뭐 또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뭐 상당히 이렇게 많죠.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네. 노상에다 그냥 맨바닥에다 레일만 깔고 하기 때문에 트램 비용이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용하는 그 승객이 하루에 몇천 명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과연 우리 지역에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수천 명이 우리 홍천을 찾을까? 저희는 그건 저는 그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운영비는 네. 아주 턱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KDI에서도 나름 용역하고 수도권 배후도시 지리적 여건 다 감안을 해서 네. 그 수송 인원까지도 이거 다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이제 그 역에서 내려서 네. 이 시내 터미널까지 또 오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은 트램으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역에서부터 뭐 어디 팔봉산이든 대명 그다음에 공작산 수타사 이런 쪽 가는 노선은 지금 도시가에서 교통체계 그 연계 방안을 재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하고도 연계를 하고 한다라면은 저희 관광지와 연결을 하고 내려서는 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시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 전략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이 지금 트램을 설치해서 운송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시가지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뭐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 뭐 이렇게 뭐 꼭 시가지를 통과 안 하고요. 네. 그 뭐 지금 계략적인 위치에서 보면 홍천강 쪽으로 이렇게 뭐 따라서 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트램 노선이 속초 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역세권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래 그쪽에서도 트램 노선을 개통을 해서 대도시는 대도시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뭐 지역은 지금 중소도시도 못할 뭐 건 그거 없다고 하는 봅니다. 순간 이제 택시는 예. 이제 도산이 될 테고 택시 회사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본 저 시내 버스도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문제들이 있어요. 트램이 운행되는 구간 이외에 또 택시나 뭐 이런 대중교통이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자칫 그런 게 위축되면 그 지금 생각하시는 그 부분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가 시내 가까이 있는 게 좋을지 시장 근처에 있는 게 좋을지 시내 근처에 있다 가까이 있다 보면 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뭐 일단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쌀 테니까 그리고 또 우리 홍천읍이 어떤 그 좀 커지려고 한다 그러면 홍천읍을 지나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홍천읍을 커지려고 한다면 홍천읍이 약간 지나 올라가서 역사가 위치하면 좀 낫겠죠. 그런데 홍천읍에다 붙여놓으려면 아예 시장으로 들어오던가 뭐 남춘천역처럼 이렇게 도로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저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 상권도 보호하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시장 상권 이 중앙시장이나 홍천시장이 무너지면 열차 타고 다 보세요. 이제 소비가 다 홍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뭐 트램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용 가능한 그런 그 우리 지역에 그런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시내 중심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철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철도가 이제 돼 가고 있는데 이제는 한 템포 쉬면서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의 상권은 어떻게 유지할까? 또 상권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불편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역사 유치를 가장 좋은 어디가 좋을지는 신중하게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치해서 다른 이제 우리 뭐 흥성이나 뭐 이런 데를 좀 보면 이게 우리 홍천 같은 경우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가 없는 지역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기는 주상복합을 역세권에다 뭐 한만 진달해도 분양이 될 수도 없는 지역이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경제적 그런 그 기대가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도시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대 근처에 붙여서 우리 그 행정에서 이걸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다행히 뭐 여기 어떤 뭐 대규모 뭐 진짜 뭐 양동원처럼 상সম전자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는 가능성이 있어요. 개발이. 그런데 지금 그런 거라도 좀 옆에 있어서 대단히 뭐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구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예산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한번 단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또 이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또 지역 그런 것도 정말 더 신중하게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상적인 그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보다는 네. 동산촌 네. 주변과 수도권 배후 도시에 맞는 네.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뭐 너무 좋으신 말씀했지만 네. 역세권 개발이라는 이제 외국이나 신도시에서 쓰는 게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네. 모든 게 이제 20분 안에 모든 걸 다 할 네. 수 있는 거리 그런 걸 조성하는데 그거는 저희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럼요. 저희 홍천에 맞고 그다음에 남면 양덕원에 맞는 네. 좀 차별화된 그런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네. 용역비를 5억 원을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홍보 활동 이런 비해서 세미나나 이런 걸 개최를 해서 네. 전문가의 그룹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종합계획에 담아서 나오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이 용역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 2단계, 3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는 이제 양덕원역이 생기고 이제 홍천역이 생기면 이제 투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홍천역이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우리 시장하고 연결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역사와 우리 주변 관광지하고 연결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관광지 접근하는 연결하기 쉬운 곳에 이래서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면마다 이제 있는 그런 관광지 관광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또 뭐 우리 체육 경기장이나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수도권 인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예. 그러고 또 이제 양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메디슨에서도 삼성 메디슨이 상당히 큰 이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혹시 또 삼성에서 더 큰 또 뭐 이렇게 좀 기업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양덕원도 서울에서 잘 가까운 그런 그 홍천 관문이고 또 그 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대명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런 관광 수요를 거기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저는 이 나중에 이제 춘천 원주 철도가 연결된다고 그러면 저는 양덕원이 환승역센터 역할을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차라리 홍천역을 조금 더 내륙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관광지에 연결하는데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작산에 가기 좋고 가리산에 가기 좋고 그다음에 양수발전소나 뭐 이런데 이렇게 좀 연결하기 좋은 위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정도 들어오면 토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도 또한 뭐 부대 시설을 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예, 다들 잘 좀 준비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예, 하시겠지만 예.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복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 201억 2,500만 원 대비 29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3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시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한 소규모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를 1천만 원 증액하였고 기존 겨울 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겨울 축제 전환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 조성공사를 위한 홍천강 꽁꽁축제 인허가 작성 용역비로 2,200만 원, 2026-2027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 홍천강 꽁꽁축제장 구간 하천의 서식환경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홍천강변 다슬기 방류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자원시설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고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비 1천만 원, 가리산 레포츠파크 안전장비 재인증비 1,700만 원, 가리산 레포츠파크 안전점검비 2천만 원, 가리산 레포츠파크 짚라인 와이어 턴버클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자라바이 오토캠핑장 내 배수로 노후에 따른 정비공사비로 4,500만 원, 호비 나오는 호프빌리지 용소계곡 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관리 용역비로 5억 원,
농촌 테마공원 앞 수타사지구 관광기본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농촌 활력촉진지구 지정 용역비로 7천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예술회관 다목실 증축비는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로비 보완 등 노약자 편의시설 개선과 2층 통합사무실 리모델링에 한정하여 대수성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시설의 노후들을 감안하여 본관 전반의 리모델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비 증정 지붕 교체 2억 원, 공연장 연결 의자 교체 3억 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포장 공사비 3억 6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냉난방기 조달창 판매 중지에 따라 계약 방식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5억 7천만 원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누수로 인한 지붕 보수를 위해 홍천박물관 보수비로 3억 5천만 원, 내촌면 구 동창분교의 결의농장 체험장 시설 개선비로 4천만 원, 홍천문화센터 옥상 방수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학혁명 추모와 동학정신 선양을 위한 추모 음악회로 2,300만 원, 자작곡의 희호대회 및 백일장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 사업비를 출연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른 위탁 방식 추진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 및 바람직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한 홍천 게임 페스티벌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업이 국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지원하여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도지정유산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 수립 용역비로 6천만 원, 하단 부분 공무지 근로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 반영으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기정액 5억 7천만 원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내구 연한이 경과된 냉방기 교체에 300만 원, 방송 장비 세트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의원입니다. 197페이지 겨울 축제 전환 연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한가요? 요 용역비는 저희가 겨울 축제를 하면서 지금 기온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도 잘 얼지 않고 그래갖고 다른 축제로 아마 개발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나 모색하고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신규 사업.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네네. 1950에서 이번에 증감되는 게 1950 아닌 건가요? 아니 이거 당초 예산에 없었고요. 지금 추경에 새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매년 꽁꽁 축제하면서 이제 겪는 그 불안감이잖아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네, 다른 축제를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고자 용역을. 아 그래요? 네. 그 위에 소규모 행사 운영 있잖아요. 네. 어떤 소규모 행사였던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축제 행사 운영 같은 경우 갑자기 생기는 경향도 있고 축제를 하다 보면 좀 모자라는 비용도 살짝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꽁꽁 축제 때 돈이 좀 모자라서 무대 공연 설치비로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나 축제 때 네. 모자르는 예산들을 이걸로 보충하기 위해서 네. 금년도 꽁꽁 축제 때는 어떤 예산이 모자랐던 거예요? 아. 얼마나?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요 예산으로 저희 그 축제장 안에 무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별빛 음악 매주 축제 할 때 수단 버스를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당초에 위탁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꼭 이렇게 짜투리 예산을 끼워서 네.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무슨 축제 때 지원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직 불투명하다는 얘기네. 네, 아직은 우리가 축제가 끝나면 항상 네. 그 다슬기 방류 사업을 하죠.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는 그 전에는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년도에도 매년 했죠. 네, 작년도에는 못했고요. 네, 다슬기 방류를 하면 네. 생태계가 복원이 돼요? 네,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니, 다슬기를 네. 방류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방류를 했는데 홍천강엔 다슬기가 없잖아요. 이 사업의 의미와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가 그 홍천강 꽁꽁 축제를 하면서 이제 매년 그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막이 공사를 하다 보면 하고 그리고 또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이 남아 있는 송호 그 채취 작업도 하고 이러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죽은 송호 사체도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다슬기는 아름다운 강의 어떤 그 수질 정화 효과가 좀 큰 그런 그 생물이다 이래 갖고 저희가 좀 그 다슬기를 좀 매년 방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송어 사체를 다슬기가 잡식성이니까 사체를 뜯어 먹어라. 그래서 수질에 대한 뭐 저희가 이제 사체는 거의 다 이제 걷어내는데요. 남아 있는 뭐 찌꺼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수질을 정화하는데 다슬기가 좀 많이 효과가 있어요. 수질 정화에는 그 포크레인으로 빡빡 긁어내니까 깨끗해지던데요, 뭘. 아 그러니까 더 이끼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더 다슬기를 방류해서 그 홍천강 수질을 좀 이렇게 보존하는 다슬기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나요? 안 되니까 홍천강에 여기 앞에 다슬기가 없겠죠. 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방류 작업을 하는데 수질에 대한 뭐 조건이 안 되니까 다슬기가 안 사는 텐데 거기다 아무리 다슬기 많이 방류한다고 수질이 좋아질까요? 그 위에 그 최고 상단에 보면 홍천강 꽁꽁 축제 인허가 작성 용역 있잖아요. 네, 이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하천 점용 허가라든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경관성 검토 이런 거를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작성해 주는 용역입니다. 요거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네, 국가천으로 예, 네, 국가천으로 변경이 돼 있- 되면서. 예, 예,
그리고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간쯤 보면 그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그 증축 개보수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아주 당초에. 지금 제가 이 예산이 갈수록 계속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네, 과장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홍천 박물관 결의농경 체험장 시설 개선 있잖아요. 네. 이 사업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그 결의소라고 도 지정 유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유산으로 받은 결의소가 있는데 지금 특별히 지금 소를 키우는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키우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 동창 분교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소막을 지어갖고 거기다 소를 키우려고 합니다. 내천면 동창리에요. 예, 동창 분교. 그래서 그 결의소 그 분들이랑도 이제 협의를 해갖고 거기 위치도 좋으시다 그러셨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소막을 건립한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그 이 예산이 세워지시게 되면 소막 건립 후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좀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소를 키우시면서 결의농경 보존회에서 보관 중인 농기구도 좀 보고 이렇게 상설 전시도 좀 하고 이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게 홍천 박물관하고 연계가 있어요? 그 결의 체험장이기 때문에 박물관 그쪽으로 산하로 두고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천 박물관 결의농경 체험장 운영비가 600만 원이 있고. 네, 그거는 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세워놨고요. 앞에 사무관리비에 세워져 있는 거는 저희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400만 원. 지금 동창 분교가 폐교돼서 네,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다른데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임대를 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게 다른 종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27월 정도에 한번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26년 7월쯤. 7월 달에 임대가 종료가 돼요? 그거는 작년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다른 데 작년에 임대됐는데. 종료됐어요? 네. 이제 거기 뭐 임대 사무실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네, 이제 임대를 얻어서 교육청이랑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임대하는 걸로. 협의됐어요? 예. 그 차후에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창 분교를요? 예. 추후엔 매입해면 뭐 활용도는 많겠죠. 지금 임대료가 연에 지금 저희 400인 건가요? 예, 400만 원이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 생활예술 지원 있잖아요. 공기관 위탁 사업비. 예. 어디다 위탁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홍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 위탁을 줘서요. 그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면 그 재단 쪽에서 저희 지역 예술을 하고 있는 그 관내 생활예술 동호회라든가 아마추어 생활예술 단체를 공고해서 모집해 갖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예술단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예산이 지금 안 세워져 있어서 아니 사업 계획을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주고 나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도에서
그 문화예술 시군회 18개 시군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그 예술 단체 동아리들 뭐 깜냥빠냥이라든지 또는 그 기타 동아리 또 색스폰 동아리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예산을 문화재단에다가 이제 공공 위탁하면 문화 그 재단에서는 지역에 있는 뭐 각종 예술 단체들이 많잖아요. 문화 예술 뭐 그 음악 동아리들을 공모를 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게 문화 예술 활동 그 예산을 작은 예산을 좀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과도 연계가 있겠네요. 네. 평생학습. 예, 평생학습하고도 연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용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현입니다. 199쪽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199쪽에 보시면은 상단부에 관광 자원 개발 사업 통합 관리 용역 요거 5억짜리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요 관광개발 사업이 저희가 이제 호비 나오는 호포빌리지랑 용수계곡 관광자원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체로 그 시설 감독 공무원이 좀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약해서 제가 그 사업 특성 및 발주자 역량 강화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네네. 점수가 어느 이상 되면은 80점 이상이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감리를 둬야 되지만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평가를 했더니 한 60점 정도 나와서 요거는 그 감독 권한 대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감리를 주려고 합니다. 감리를 준다. 예, 예. 그럼 이쪽에서 다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까 좀 전에 뭐 동료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홍천박물관 결의수 체험장 시설 개선이 그 동창에다 하는 거예요? 네, 동창분교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동창분교에다가. 네. 그 홍천박물관 보수는 지금 이게 3억 5천만 원 이건 어디예요? 홍천박물관 보수는 지붕 보수하려고 합니다. 지붕이요? 네, 지붕이 좀 누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몇 년? 이 작년인가 어디에 작년에 태우지 않았었나? 작년인가 저년에 하지 않았었나? 설계만. 그때 설계만 했었어요? 설계하고 지금 이제 본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때 설계했을 때 비용이 얼마였어요? 어떤 비용? 설계비가 몰라요? 네, 설계비 지금 파악을.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도 누수가 있어서 네. 그 공사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홍천문화센터의 옥상 방수 이게 어디예요? 저희 문화센터 지금 그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원 건물이요? 네. 그 홍천문화원 네. 그 건물 그 최꼭대기 옥상에 이제 그거 누수가 세요? 되다 보니까 그 실시 설계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본공사도 아직 모르겠네요, 그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 의원입니다. 저도 190페이지에 그 결의 농경문화체험관을 이제 동창 초등학교에다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거기다 소를 갖다 키우신다고요? 네. 한 많이는 아니고요. 한 예. 4-5마리 이하로 좀. 그러면 해서. 거기에서 누가 생활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막이 지어지고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뭐 네. 기간제 근로자를 인건비를 좀 편성을 해서 소를 키우게끔 할 계획으로 그건 있습니다. 누구 소인데요? 그 소는 보존.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소를 처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 이렇게 소를 두 마리 사서 그게 이제 계속 새끼 낳고 이렇게 번식을 해가면서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예.
그 자꾸 그 사업이 전시성 사업으로 되니까 이게 그 좋은 실적을 못 낼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그 소를 부림소는 이제 별도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그 밭을 갈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소인데 네. 그 지금 키우는 장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소를 왜 옮겨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학교에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꾸 옮겨서 한 군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모아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색하게 모아져요. 이게 그래서 큰 볼거리를 제공을 못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래요. 지금 잘 키우시고 있잖아요. 그 제가 2년 3년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그 결의 농경 문화를 하고 있는 그 화천면 일대 그분들이 그 마을로 지금 지정을 해서 그 결의 농경 문화, 그러니까 결의 농경으로다가 농사를 지으신 그런 곡식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또 하고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이렇게 보조금이라도 들여서 그 옛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도록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뭐 사료하고 이렇게 비육해서 이렇게 소를 키울 때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이 덜 날 테니까 그러한 비용을 저희들이 메워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옛날 부림소라 그러는데 이 논과 밭을 가를 수 있는 소를 키우는데 일반 비육하는 한우 농가와 견주어도 이렇게 큰 손해를 안 볼 정도로 지원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뚝 절로 옮겨서 아주 유료관 안에다 이렇게 자꾸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성과를 못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 뭐 전시물이 필요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주변 그 농가 그 마을과 어울리게 옛날 형태로 짓는 게 맞죠. 학교 그 콘크리트 건물 바닥 거기다 갖다 옛날 밭갈다 연장을 갖다 놓으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근데 지금 소는 개인 집에서 키우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결의농경 보존회 쪽에서도 요구를 좀 한 사항이고요. 그쪽 보면 동창봉 옆에 그 밭과 밭이 있어서 거기다 연습도 하고 그건 그 학교 밭이 아니잖아요. 또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 학교 출신들 뭐 동창들 동문들 그 주민들이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거 혹시 그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제가 와서는 아직 협의는 못 해봤고요. 그게 선행돼야 돼요. 그게 그 마을에서 거기다 하려고 꽤 그랬었는데 마을 그게 물건 일일이 다 그 주민들 거기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그런 거 하시려면 좀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소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소에도 이제 그 뭐 콧뚜레나 뭐 이런 것도 네. 만들어서 뭐 하고 뭐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네. 달랑 밭 가는 것만 보여주고 그 소가 360일 밭만 갈 수 없잖아요. 네. 겨울에 농사 안 질 때는 밭 갈 필요도 없고 땅도 얼어서 갈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그 농경 문화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학교보다는 현장에다가 현재 지금 농가에다가 직접 지원하고 그 마을을 결의 농경 마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그 결의소로다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뭐 좀 이렇게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해서 소득을 채워주는 방법 뭐 이래야 그게 발전될 수 있죠. 거기 갖다 놓고 거기 뭐 기간제 써서 관리를 한다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 뻔하잖아요. 그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결의농경 보존에서는 이제 그 기존의 그 전통 농기구라든가 이런 보존하고 있는 기구가 그러니까요. 많고요. 그게 그것도 글쎄 같이 전시를 좀 하고 그럴 계획이 그게 글쎄 그 저 학교 교실에 가 있으면 그게 어울리겠어요? 그게 바깥은 연장이나 뭐 이런 게 네. 거기가 있으면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롭게 막 그거 보관하는 데는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학교 교실에다가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이게 그 전시물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하고 어울려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그 결의 농경문화 그 보존회에서도 네. 여태까지 노력을 하셔서 이제 그 네. 강원도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 마을을 좀 지정을 해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으면 지금 훨씬 더 다양하게 아마 그 뭐 소먹이나 아니면 뭐 옛날식 우사 뭐 이런 게 다 재현돼서 옛날식대로 아마 소를 이렇게 키우고 또 훈련도 시키고 그게 이제 소가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마을이 그렇게 결인 농경 마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학교 건물에다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이거는 뭐 누가 보러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불교 뭐 관련해서도 뭐 하신다면요. 동창 분교, 예. 그거는 제가 아직 그것도 한다 그래요. 두 두 개를 거기다 하겠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그러면 안 돼요. 거기가 이제 불교가 예전에 벌써 한 우리가 40억 들여서 거기 이제 그 발굴을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 거기 통일신라 그 불교 유물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 거기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전국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불교 성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 또 일반 종교 또 관련된 그런 그 관광객 유치도 물론이고 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전국에서 최고 큰 그런 그 관광 자원으로 키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자꾸 저는 차라리 이 와동분교가 훨씬 낫죠. 와동분교가. 와동분교요? 저희 그럼요. 와동분교. 와동분교는 지금 현재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미술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뭐 거기 뭐 훨씬 좋죠. 주변하고도 잘 어울리고 건물도 그렇고 건물도 잘 어울리고요. 예, 예. 야, 그거 참 뭔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도 뭔가 이제 발전되고 이제 미래가 이렇게 확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여요. 200페이지 중간쯤에 그 동학혁명 그 기념 사업 1억 200만 원인데 요거 좀 금액별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이거는 동학혁명은 그 동학혁명 추모 음악회 그 오케스트라 추모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도비 30%, 저희 군비 70%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3천만 원.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자작곡의 시오데미 101장, 그거 70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아, 전체 1억. 전체 예, 전체 1억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1억원 전체를. 저희가 동학혁명 1억에 대한 거는 기존에 그 본 예산에 7,2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지금 3천만 원이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7,200은 그 저 공원 유지 예, 공원 관리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정도 있었고요. 예, 네. 예.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한 3,500 정도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대회하고 시오대가 이번 1회 추경 때 700만 원. 그다음에 네, 음악회가 음악회는? 2,300만 원. 음악회는 어떤 음악회예요? 그 지금 오케스트라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요? 예, 예. 그 지금 이제 요거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동학 20일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학 20일이요? 네. 거기에 이제 보조금 지원 단체예요? 네. 거기가 기존에 그 저희 동학 보존의 동학 홍천군 동학혁명 기념 사업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강원 동학 21로 변경이 됐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어서 연주를 할까요? 동학 오케스트라면 공원에서 오케스트라는 네.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음악인데. 요 부분이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제 그 동학혁명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매년 그 기존에는 이제 그 국비를 클래식 음악, 확보해서 클래식 생생문화 음악 하던 거? 정보통 사업으로다가 그 첫 번째는 이제 자작곡의 휘호 대회 100일장도 했었고 또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기 동학혁명 그 희생자분들을 위로하는 그 음악회 연극 공연 이런 걸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나오셔갖고 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그 국비가 아닌 도비를 좀 확보하면서 이제 올해 이게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내용을 잘 보셔야지만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네. 뭐 휘호 대회나 백일장 대회는 뭐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이고요. 네, 네. 그리고 동학혁명 추모 음악회는 아마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그 동학혁명 추모 사업회에서 그 어떤 선정을 해서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나오셔갖고 아마 그 연주회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에서요. 예. 금년도에, 오케스트라는 뭐 예,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가능해요? 참 그 금년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예. 말씀이에요. 하게 된다면은 뭐 실내에서 해야 된다면 아마 우리 홍천문화원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야외에서는 좀 힘들겠죠. 아마. 그럼요. 예. 그거 한번 그 단체랑 한번 예.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201페이지에 게임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누가 이거 위탁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그 홍천 예총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으로. 예, 그래서 전문 업체 용역해서 저희가 직접. 그러세요? 네. 이 그 전 페이지에 왜 단체 행사나 지원하는 그런 게 이제 그 단체에 지원되는 게 있고 또 금년도에는 교육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탈락된 단체들이 꽤 있어요. 동아리들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가에서 하는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입삭해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그 탈락된 그런 그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군민이 누구나 어느 단체에 소속 안 돼 있어도 예. 같은 그런 그 종목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예. 그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교육체육관은 이제 행정국 소속인데 네. 그 평생학습 공모에 이제는 그 떨어진 단체가 좀 힘들어하는 네.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지역 생활예술 지원 사업은 네. 문화재단하고 좀 한번 네. 협의를 해서 네. 그런 단체가 좀 한번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 도 지정유산 있잖아요. 도 지정유산 네. 우리 지역에는 몇 개나 돼요? 25개 있습니다. 25개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 그 예산이 다 거기 관련된 예산이에요? 네. 그 허용 기준 조정 수립하는 예산인데 네. 2025년도에 네. 5개소를 완료하였고요. 네. 올해는 7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는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네. 우리 일상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예산을 이렇게 축제성 또 오락성 또 뭐 이렇게 그런 예산은
행사는 좀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없이 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긴급하게 25조 원 그 전쟁 그런 그 추경을 편성 중에 있을 만큼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 대응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서 네.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마다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좀 가능하면 줄이고 또 신규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더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우리 행정의 도움을 받는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 특히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행복나눔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나눔과장 김도영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1,56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 관련 11억 4,800만 원, 장애인 복지 최고군 실현 사업 관련 2,600만 원, 여성 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선 사업 관련 3억 100만 원,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 사업 관련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신규 편성되거나 1천만 원 이상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관련 사업 중 기초연금은 2022년도에서 2024년도 노인 인구 비율 산정에 따라 예산이 감액 변경 통보되어 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하여 임시경로당 운영, 구경로당 철거 설계비, 경로당 신축 공사비와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1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의 지붕보수, 보일러 교체 등 경로당 개보수에 총 24개소 5억 7,400만 원,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34개소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쾌적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등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2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사업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71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또한 부족한 운영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련 서석 장례식장 교통위험 구간 확포장 1천만 원은
홍천군 장사시설 긴급보수비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고 홍천군 추모공원 2단계가 조성됨에 따라 신축된 홍천군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비 6억 1,900만 원은 노인 통합돌봄 세부 사업별로 재반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최고군 실현 관련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 1,100만 원은 시간당 단가 변경되어 예산 반영하였고 173쪽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그룹 서비스 사업은 이것 또한 시간당 단가 변경과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여성 안심기가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여성 안심기가 버스 정류장 안심벨 설치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는 간해시 예산이 확정 예산으로 변경 통보되어 반영한 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결혼 장려 분위기를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7쪽 홍천군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우리 군은 2개소가 확충 통보되어 시설비와 기자재 사업비로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육 지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는 간해시 예산을 확정 예산으로 변경되어 반영된 사업입니다. 178쪽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사업비 1천만 원은 항상 따뜻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비는 간해시 예산이 확정 예산으로 변경 통보되어 반영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180조 국도비 반환금 내용은 2025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아니 참 어디 갔지? 있잖아.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쪽이요. 네. 양국비 있잖아요. 양국비. 경로당 양국비 지원. 예. 요게 이제 모자르는 경로당이 있고 또 예. 남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예.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죠? 양국비는 회원수 대비로 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데 네. 양국비가 좀 모자라는 경로당은 매일같이 문을 잘 열어서 운영이 되는 경로당이고 또 양국이 약간 남는 경로당은 농번기 때 문을 약간 닫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노인 일자리가 시작되면서 그게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경로당에 있어서 지금 이제 차이가 약간 있고 앞으로는 좀 더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잘 되려면 양국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명수단위를 뭐 60명, 100명 이렇게 끝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2포, 3포 뭐 이렇게 쌀이 이렇게 뭐 기준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예. 예. 그 회원수 따라 가지고요. 네. 종 회원수 따라서 1년에 18포에서 30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 예. 근데 회원 수가 많으면서 일자리 자격이 안 돼서 일자리를 못 하시는 경로당들.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귀촌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나 이런 데는 회원 수는 많은데 일자리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또 식사도 많이 안 하시니까 또 남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경로당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런 거는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데는 좀 더 채워드렸으면 좋겠고. 예. 71페이지에 통합 돌봄
지원이 지금 우리가 27일에 이제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 예.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은 우리 여기에도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네. 그 통합 돌봄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범 사업이었고, 네,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네.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 근데 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범위로서 지금 이렇게 네. 해놨는데 추후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네. 좀 더 개발하고 또 그에 따른 또 뭐 기관과 협약도 맺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아직까지 이 통합 돌봄 사업은 네. 확실하게 추진되어 있는 방향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원칙은 이렇게 큰 가이드라인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집에서 예, 예. 뭐 퇴원을 하면 집에서 이제 그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과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시행이 되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으시겠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대상자가 많을 텐데 그런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을 잘 세워야 또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의료진 또 이렇게 돌봄을 주로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다시 짜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그렇게 가정에 좀 열악해서 아니면은 마을의 어떤 시설이나 여기에서 이제 돌봄을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장소도 좀 지정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으실 텐데 과장님이 좀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또 그다음에 마을에 그 유휴 시설이 혹시 있으면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찾고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 마을 사업으로 아니면 어느 그 뭐 경로당에서 이렇게 자체 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어르신 저 회장님들 제가 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그런 마을에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교육을 또 해드려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현재하고는 좀 앞서 나가는 방법인데 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재택 의료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의사와 간호사, 네. 사회복지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은 추후에 좀 더 네. 발전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상자 발굴은 저희 네.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제 다 이번 주에 한번 이제 또 간담회를 갖출 거고 해서 네. 대상자 발굴과 지금 현재 그 추진되는 사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회복지사나 또 이제 요양보호사나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인적 네트워크 이렇게 예.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작년에 MOU 맺은 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연계 그 한의사하고 네, 또 네. 홍천 아산병원하고 그 네. 연계를 좀 MOU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네. 좀 우리 홍천군에 맞는 현실에 되도록 좀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의료기관도 또 기관 공백이 또 없어야 되니까 충분한 그 아마 그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잘 해서 조기에 이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또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준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민이 가장 먼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나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임시 경로당 운영 이게 어디 경로당이죠? 구성포 1위 경로당이 그 올해 신축이 들어갔는데 그 신축 대비해서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양수 발전 관련해서 그 근처에 리모델링한 그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달 동안 거기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경로당 회장님과 이장님과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수 발전소 그 수전공사 건물인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 건물이에요? 예, 예. 여기 송정리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국회의장님한테 예, 예. 말씀드렸는데. 예.
송정리도 거기 경로당 철거하게 되면 임시 경로당 운영할 만한 곳이 그 부분도 이 같이 고민 현재 예 예산 추경에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것도 저 이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지금 어떤 그 마을에서 선택하는 범위가 있어서 예. 예, 그거 맞춰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경로당 시설 보수해서 40이라고 40이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시설비 부대비해서 예, 예, 예. 1억 증액한 부분하고 그 그게 밑에 이제 301은 홍천군 소유 건물이 있고 예. 401은 그 이제 민간 재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402의 경로당은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희망심리 경로당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도 이게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 이게 급식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운영비 자체가 4천 원도 지원돼 가지고 예. 현재는 올해는 그 5만 원이 예, 1인당 예, 나가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 증액입니다. 예, 급식비 5만 원 된 예, 예. 부분이요.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에서 인원이 한 명이 직원이 됐어요. 170페이지 170페이지. 맨 하단에. 예, 예. 그 노인복지관은 그 인건비가 된 거는 그 가이드라인이 따라져서 그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거는. 아,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야 돼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당초가 그 기준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그 당초가 지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176페이지에 보면 결혼장려금 네. 200만 원씩 100명에 대해서요. 예. 이게 지난번 조례 제정된 거에 대한 세부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200만 원, 그다음에 1년 지속해서 살고 있으면 또 200만 원, 그다음에 한 1년을 더 살면 100만 원, 합이 5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게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취약계층만은 아니고 그 19세에서 49세까지가 대상이고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꼭 취약계층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예산 편성 지침의 그 301의 공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취약계층 지방 지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써서 그러는데 그 결혼장려금의 대상은 취약계층만은 아닙니다. 예.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었던 건데.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용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